이게 뭐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 든 제 휴대폰, 화면에 그 남자와의 문자가 선명했죠. 들켰다. 3시간 전 저는 호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옆에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가 63세, 결혼 38년 차. 저는 지금 외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마음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박정희입니다. 올해 63, 남편 수철과 결혼한 지 38년째입니다. 우편함에서 꺼낸 하얀 봉투를 보는 순간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대학교 경영학과 83학번 동창회 초대. 펼쳐든 초대장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참석 예정자 명단이었어요. 김영수, 이지혜, 박미선, 그리고 강민호.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뭐야?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남편이 물었어요. 얼른 초대장을 접으며 대답했죠. 아, 동창회 초대장이야. 갈 거야? 글쎄, 모르겠어.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38년을 함께 살다 보니 이제 서로 묻고 대답하는 것도 최소한으로 줄어들었어요. 불편한 건 아닙니다. 익숙한 거죠. 하지만 가끔은, 정말 가끔은 이 익숙함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먼저 잠들고 난 뒤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오래된 앨범. 펼치자마자 20대의 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민호가 있었어요. 민호, 강민호. 40년 전 내 심장을 처음 뛰게 만들었던 남자. 아니, 소년이었죠. 사진 속 민호는 여전히 그때 그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손끝으로 사진을 쓰다듬는데 가슴 한편이 저려왔습니다. 왜 헤어졌더라? 민호네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그가 유학을 포기했죠. 그리고 나는 부모님이 소개해준 수철을 만났어요. 안정적이고 성실한 남자, 좋은 직장, 좋은 집안, 모든 조건이 완벽했습니다. 사랑? 그건 나중에 생기는 거라고들 했어요. 실제로도 그랬고요. 수철은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바람 피우지 않고 술 마시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죠. 아이들도 잘 키웠어요. 하지만 사진 속 민호의 눈을 바라보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보고 싶다. 입 밖으로 나온 혼잣말에 스스로 놀랐어요. 63세의 할머니가 40년 전 헤어진 남자를 보고 싶다니. 웃기죠. 옆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38년간 들어온 그 소리. 앨범을 덮으며 생각했어요.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도 괜찮겠지? 휴대폰을 꺼내 동창회 참석 여부를 참석으로 표시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어요. 이게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동창회 당일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63세, 눈가에 주름 처진 턱선, 희끗희끗한 흰머리. 거울 속 여자는 더 이상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일 뿐. 나, 이렇게 늙었구나.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손으로 볼을 쓸어 올려 봤어요.
잠깐 주름이 펴지는 듯 했지만 손을 떼자 다시 처지는 살. 한숨이 나왔습니다. 옷장 문을 열었어요. 평소에 입는 옷들이 주르륵 걸려 있었죠. 회색 카디건, 베이지 바지, 검은색 블라우스, 전부 안전하고 나이에 맞는 옷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 손을 넣었습니다. 만져지는 부드러운 천. 몇 년 전 백화점에서 충동적으로 샀다가 한 번도 입지 못한 원피스였어요. 연한 와인색. 꺼내서 몸에 대보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입어볼까? 거울 앞에서 원피스를 입었어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자처럼 보였어요.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자 오래된 화장품들이 나왔어요. 평소엔 기초 화장만 했는데 오늘은 다르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아이섀도를 칠하고 립스틱을 발랐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안 그려졌죠. 휴지로 닦고 다시 그렸습니다. 세 번째 시도 끝에 겨우 만족스러운 색이 입술에 올라갔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63세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이 나이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언제 이렇게 설레봤나 싶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언제 나를 위해 이렇게 꾸며봤나? 여보, 어디가? 부엌에서 신문 보던 남편이 물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는 제 모습을 보더니 눈을 깜빡였어요. 동창회 간다고 했잖아. 아, 그랬지. 근데 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했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들킨 것 같은 기분. 친구들 오랜만에 보는데 좀 꾸며야지. 그래. 다녀와. 남편은 더 묻지 않았어요. 다시 신문에 눈을 내렸습니다. 38년을 함께 산 남편. 한 번도 예쁘다고 말해본 적 없는 사람. 현관에서 구두를 신는데 손이 떨렸어요. 평소에 신던 편한 신발이 아니라 굽이 조금 있는 구두. 발이 아플 게 뻔했지만 오늘은 이 구두를 신고 싶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문손잡이를 잡았어요. 돌아보니 남편은 여전히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미안한지도 모르면서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이 설렘. 나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어요. 오늘 하루만 예쁜 여자였으면 좋겠다. 그가 나를 어떻게 볼까? 늙었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한심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미 발걸음은 동창회장을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동창회장 입구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어요. 나이 든 모습들. 하지만 웃음소리만은 여전히 20대 같았죠.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었습니다. 어머, 정희야. 가장 먼저 달려온 건 미선이었어요. 대학 때 같은 과였던 친구. 포옹을 하는데 그녀의 어깨가 예전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야, 너 화장했네? 되게 예쁘다. 미선의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아니야, 그냥. 아니긴 완전 달라 보여.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며 홀 안쪽을 슬쩍 살폈습니다. 찾고 있었어요.
그 사람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창가 쪽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는 남자. 백발이 섞인 머리, 약간 굽은 어깨. 하지만 그 뒷모습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민호.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마치 제 시선을 느낀 듯 그가 천천히 돌아봤어요. 그리고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4초? 5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민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40년 전 캠퍼스 벤치에서 보던 바로 그 미소. 주름이 생기고 얼굴선이 처졌어도 그 미소만큼은 여전했습니다. 그가 이쪽으로 걸어왔어요. 한 걸음, 두 걸음.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정희야. 목소리도 그대로였어요. 조금 낮아지고 쉰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억양은 똑같았습니다. 민호야. 오랜만이다.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 잡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따뜻한 손. 거칠지만 큰 손. 정말 오랜만이네. 너 하나도 안 변했다. 무슨 소리야? 다 늙었는데. 아니야. 여전히 예쁜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63세 할머니가 남자 앞에서 얼굴을 붉히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너도 건강해 보이네. 겉만 그래. 속은 다 늙었어. 민호가 웃었습니다.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주름까지도 좋아 보였어요. 다른 친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단체 사진도 찍고 각자 근황도 나눴죠. 하지만 계속 민호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도 그의 눈이 자꾸 저를 향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친구 말을 듣는 척하면서 시선은 자꾸 민호에게 갔습니다. 자, 2차 가실 분?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몇몇이 손을 들었어요. 민호도 손을 들었고 나도 모르게 제 손도 올라가 있었습니다.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10명 정도가 큰 테이블에 둘러앉았는데 어쩌다 보니 민호 옆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무릎이 살짝 닿았어요. 아, 미안. 얼른 다리를 오므렸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접촉에도 온몸이 반응했어요. 괜찮아. 민호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정희야, 잘 지냈어? 응. 그럭저럭. 남편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잘 지내. 너는? 아내는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숨이 멎었습니다. 뭐? 암이었어. 투병 생활 1년 하고. 같지. 민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어요. 미안해. 몰랐어. 아니야. 괜찮아. 이제 좀 익숙해졌어. 하지만 그의 눈빛은 외로워 보였습니다. 2년 동안 혼자 살았다는 것.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쓸쓸했을까. 손이 움직였어요. 무의식적으로 그의 손등에 제 손을 올렸습니다. 힘들었겠다. 민호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응, 많이. 그렇게 우리는 손을 포개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떠들고 웃고 있었지만 우리만의 세계였어요.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유부녀고 38년을 함께 산 남편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손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민호의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너무나 따뜻해서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어요. 38년간 들어온 익숙한 소리. 하지만 오늘은 그 소리가 유독 멀게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새벽 2시. 화면에 알림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강민호 님이 연락처를 저장하셨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면서 카톡을 열었어요. 정희야, 오늘 정말 반가웠어. 잘 들어갔어? 문자가 온 시간은 밤 11시. 3시간이나 지났는데 이제야 확인했네요. 답장을 해야 할까? 하지만 새벽에 답장하면 이상하겠죠.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는데 다시 진동이 울렸습니다. 자고 있겠지? 미안. 그냥 내 생각이 나서. 손가락이 자동으로 움직였어요. 아니야, 안 자고 있어. 전송. 순간 후회했습니다. 왜 답장을 했지?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잠 안 와? 응. 좀. 나도. 오늘 너 보고 나니까 잠이 안 오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그냥 친구 사이의 대화가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게 섞여 있었습니다. 민호야. 응?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한참 답이 없었어요. 1분, 2분. 그가 뭐라고 할까 조마조마했습니다. 미안. 내 말이 맞아. 근데 정희야. 응? 40년 만에 너 봤는데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더라.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나도요. 나도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나도. 그 이후로 매일 문자가 왔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좋은 아침이라는 문자가 와 있었어요. 점심때쯤 밥 먹었어? 라고 물었고, 밤에는 오늘은 어땠어? 라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남편 옆에서 몰래 문자를 확인하는 제 모습이 한심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민호가 물었어요. 정희야, 우리 한번 만날까? 손이 떨렸습니다. 동창회 말고? 응. 둘이서 안 된다고 해야 했어요. 이미 선을 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손가락은 다른 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언제? 이번 주 금요일 어때? 조용한 카페에서. 금요일. 남편은 금요일마다 친구들과 등산을 갑니다. 아무도 모를 거예요. 좋아.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보, 뭐해? 남편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휴대폰을 엎었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요즘 휴대폰만 보네. 친구들이랑 단톡방에서 얘기 중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또 거짓말. 언제부터 이렇게 쉽게 거짓말을 하게 됐을까요? 그래. 나 먼저 잘게. 남편이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금방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민호에게서 또 문자가 와 있었어요. 정희야, 미안한데. 너 보고 싶어. 정말로.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요. 정말로.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전송.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금요일까지 사흘. 그 사흘 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옷장을 열어봤어요. 뭘 입을까?
어떻게 하면 예쁘게 보일까? 63세 할머니가 남자 만나러 가는데 뭘 입을지 고민하다니. 웃기죠.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금요일 아침 남편이 등산복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늦을 것 같아. 산 타고 저녁도 먹고 올게.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남편이 나간 후 샤워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오래 몸을 씻으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옷장에서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동창회 때 입었던 그 옷. 화장도 진하게 했어요. 거울 속 내가 낯설었습니다. 설레는 여자의 얼굴. 미안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사과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주택가의 작은 카페였어요. 사람이 별로 없는 곳. 문을 열고 들어서니 구석 자리에 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일어서는 그 눈빛이 흔들렸어요. 왔어? 응. 다가가서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하지만 그 거리가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가 보였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던 민호. 제 발소리를 듣고 돌아보는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왔어? 일어서서 의자를 빼주는 그 신사적인 손길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응, 늦었어? 아니, 나도 막 왔어.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하지만 그 거리가 너무 가까웠어요. 뭐 마실래? 아메리카노. 민호가 주문을 하러 카운터로 갔습니다. 그 사이 심호흡을 했어요. 진정해, 박정희. 그냥 친구 만나는 거야.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친구 만남이 아니었어요. 커피가 나오고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뭐 하며 지내는지, 자식들은 어떤지. 평범한 대화였어요. 하지만 시선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눈이 자꾸 제 입술에 머물렀어요. 저도 그의 손을, 목선을, 어깨를 훑어봤습니다. 정희야. 응? 너 정말 하나도 안 변했다. 무슨 소리야? 다 늙었는데. 아니야. 민호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제 손을 덮는 그의 손. 따뜻했어요. 여전히 예뻐. 아니, 더 예뻐졌어.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63세 할머니한테 예쁘다니. 하지만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온몸이 반응했습니다. 민호야. 응?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민호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알아. 근데 정이야. 응? 40년이야. 40년 동안 너를 잊으려고 했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평범하게 살려고 했지. 근데 안 되더라.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내분은 알았어? 모르는 척 해줬지. 착한 사람이었어. 너무 착해서 미안했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말했어. 첫사랑 찾아가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얼마나 사랑했으면. 정희야, 나 너한테 솔직하게 말할게. 응, 너를 다시 만나고 싶었어. 40년 만에 본 순간부터 놓치고 싶지 않았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나도, 뭐, 나도 보고 싶었어. 매일 고백이었습니다.
솔직한 고백.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민호가 일어났습니다. 제 옆으로 와서 앉았어요. 어깨가 닿았습니다. 정희야. 그의 손이 제 뺨을 감싸 안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손길. 남편과는 다른 설레는 떨림. 나 너한테 키스해도 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성은 사라졌어요. 입술이 닿는 순간 40년이 사라졌습니다. 23, 캠퍼스 벤치에서 처음 입맞춤하던 그날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부드럽게 시작된 키스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고 저는 그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마를 맞댄 채 정희야. 응, 나 너를 원해. 지금 당장.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민호야, 여기 근처에 조용한 곳 알아. 가도 될까? 안 된다고 해야 했어요. 이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응, 가자. 민호가 계산을 하고 우리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손을 잡고 걸었어요. 63세와 65세 두 노인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누가 봐도 이상했을 거예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조용한 골목에 작은 호텔이 있었습니다. 민호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물었어요. 정말 괜찮아? 지금이라도 돌아가도 돼. 돌아가야 했어요. 집에 있을 남편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38년을 함께 산 세월을 생각해야 했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들어가자. 프런트에서 키카드를 받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직원이 저를 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저 나이에 뭐하러 하는 눈빛. 부끄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민호가 저를 벽에 기대게 하고 다시 키스했어요. 거울에 비친 우리 모습이 보였습니다. 백발의 두 노인이 젊은이처럼 껴안고 있는 모습. 방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민호가 저를 안아 올렸어요. 무거워. 괜찮아.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는 민호의 눈빛. 40년 전에도 본 그 눈빛. 정희야 사랑해.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사랑해. 그의 입술이 다시 제 입술을 찾아왔고 손이 제 몸을 더듬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욕망. 여자로서의 감각. 남편과는 몇 년째 이런 적이 없었어요. 옷이 하나씩 벗겨졌습니다. 늙은 몸이 부끄러웠지만 민호는 아름답다는 듯 바라봤어요. 여보. 순간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몸이 굳었습니다. 정희야? 괜찮아? 응. 잠깐. 38년. 함께 산 세월. 두 아들, 손주들. 평범하지만 행복했던 일상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정희야, 괜찮아? 민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온기. 남편과는 다른 설레는 떨림. 민호의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늙은 제 몸을 마치 보물처럼 어루만졌어요.
예쁘다, 정희야.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들어봤나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4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23세 우리로. 하지만 절정의 순간 문득 남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철, 38년을 함께 산 남자, 묵묵히 가족을 지켜온 사람, 한 번도 바람 피우지 않고 저만 바라본 사람, 몸이 굳었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민호의 품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흐트러진 옷을 여미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정희야, 괜찮아. 천천히 해. 안 괜찮아. 이건 잘못된 거야. 침대 끝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호가 옆에 와서 앉았어요. 미안해, 정희야. 내가 너무 서둘렀어. 아니야. 내 잘못이야. 손으로 얼굴을 감췄습니다. 화장이 다 번졌을 거예요. 보기 흉할 겁니다. 나 집에 가야겠어.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단추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어요. 민호가 뒤에서 안아주었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원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호텔을 나섰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몇 시지?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 3시간. 3시간 동안 저는 여기 있었어요. 정희야, 집까지 데워다 줄게. 아니야. 혼자 갈게. 하지만, 민호야, 미안해. 나 정리가 안 돼.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뒤돌아보니 민호가 그대로 서 있었어요. 슬픈 얼굴로 택시 안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눈밑이 새까맣게 번졌어요. 입술도 부어 있었습니다. 이 꼴을 보고 집에 들어가려고 근처 화장실에 들러 화장을 지우고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여자가 낯설었어요. 집에 도착한 시간은 6시. 현관문을 열 때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왔어? 남편의 목소리. 벌써 돌아왔네요. 응, 왔어. 거실로 들어가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산복 차림 그대로. 일찍 왔네? 비가 와서 일찍 내려왔어. 넌 어디 갔었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냥 백화점 좀 갔다 왔어. 거짓말. 또 거짓말. 뭐 샀어? 아, 별로 살 게 없더라. 남편이 저를 유심히 봤습니다. 눈치챈 걸까요? 피곤해 보이네. 쉬어. 응.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아 눈물이 쏟아졌어요. 내가 뭘 한 거지? 38년을 함께 산 남편을 배신했어. 호텔에서 다른 남자와 온몸이 떨렸습니다. 샤워를 해야 했어요. 민호의 향수 냄새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욕실에 들어가 뜨거운 물을 틀었어요. 옷을 벗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목에 키스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아, 손으로 가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새겨진 것. 샤워를 하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을 세게 문질렀어요. 지워야 했습니다. 전부 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았어요. 민호의 손길, 그의 숨결, 그의 목소리. 전부 다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호였습니다. 정희야, 괜찮아? 걱정돼서 문자를 읽고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해야 하죠? 괜찮아. 미안해. 조금 혼란스러워. 전송. 이해해. 내가 미안해. 천천히 생각해. 나는 기다릴게.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 사람 왜 이렇게 착해요? 왜 이렇게 저를 이해해줘요? 여보, 저녁 먹어. 남편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얼른 휴대폰을 숨기고 문을 열었어요. 응, 지금 갈게. 식탁에 라면 2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끓여놓은 것. 고마워. 마주 앉아 라면을 먹었어요.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맛없어? 아니야. 맛있어. 억지로 한 젓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어요. 그 눈빛에 모든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아, 아니야. 왜? 요즘 이상해. 표정도 그렇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고백해야 할까요? 아니야. 말할 수 없어. 이 사람을 상처 주고 싶지 않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래. 일찍 자. 더 묻지 않는 남편. 38년을 함께 살아서일까요? 저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골아떨어졌어요. 등산으로 피곤했겠죠. 하지만 저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민호였습니다. 정희야, 잘 들어갔어? 오늘 미안해. 내가 너무 급했어. 답장을 해야 할까요?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이야. 이제 그만하자. 전송. 이게 맞는 거였어요. 하지만 민호의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정희야, 후회해? 나는 전혀 후회 안 해. 40년 만에 너를 안을 수 있어서 행복했어.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아니, 후회해야 하는데 후회가 안 됐습니다. 나도 후회 안 해. 근데 이건 잘못된 거야. 알아. 근데 정희야. 응?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자. 안 된다고 해야 했어요. 이미 선을 넘었는데 또 넘으면 안 되는 거였죠. 하지만 답장을 보냈습니다. 언제? 일주일 후 다시 만났습니다. 같은 호텔, 같은 방.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보고 싶었어, 정희야. 나도. 옷이 벗겨지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남편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손길, 그의 숨결, 그의 모든 것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사랑해, 정희야. 나도 사랑해. 절정의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이 감각. 여자로서의 나. 끝나고 나서도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민호의 가슴에 귀를 대니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야. 응? 우리 계속 만날 수 있을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이게 계속될 수 있는 일인가요? 모르겠어. 생각해 볼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온몸에서 민호의 향기가 났습니다. 샤워를 했는데도
그 이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같은 호텔, 같은 시간. 남편에게는 문화센터 수업 듣는다고 거짓말했어요. 또 거짓말,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쌓아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수업 듣는다고 했지? 요가, 요가 수업, 요가? 그래, 좋네. 건강해지겠다. 남편의 순진한 미소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민호가 제안했습니다. 정희야, 우리 여행 갈까? 여행? 응, 하루만. 바다 보러 가자. 안 돼. 남편이 하루만. 아무도 모를 거야. 고민했습니다. 하루 여행이라니. 들키면 어떻게 하죠? 하지만 결국 그래라고 답했어요. 남편에게는 고등학교 동창들과 1박 2일 여행 간다고 했습니다. 또 거짓말.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재미있게 놀고. 남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바다로 가는 차 안.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해? 응, 행복해.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어요. 펜션에 도착해서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 소리, 바람 냄새, 예쁘다 정이야. 민호가 뒤에서 안아줬습니다. 바다가? 아니 너. 돌아서서 그를 봤어요. 진심이 담긴 눈빛. 그날 밤 우리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사랑을 나눴습니다. 호텔에서와는 달랐어요. 더 깊고 더 진했습니다. 정이야, 나랑 살자. 민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뭐? 이혼하고 나랑 살자. 남은 인생 함께 살고 싶어. 심장이 멎었습니다. 민호야, 그게 무슨 진심이야. 너 없이는 못 살겠어.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민호 없이는 못 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안 돼. 나 남편이 있잖아. 아이들도 있고. 알아. 근데 정이야, 내 인생은, 내 행복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었는데 이상했습니다. 신발이 그대로 있었어요. 남편이 외출하지 않았다는 뜻. 여보,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제 휴대폰을 손에 들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휴대폰 화면에 민호와의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들켰어요. 이게 뭐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 든 제 휴대폰, 화면에 민호와의 문자가 선명했어요. 여보, 그게 1박 2일 동창 여행? 거짓말이었구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변명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남편이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야? 여보, 언제부터냐고. 처음이었습니다. 38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소리를 지른 건 2달 전부터.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왜 그랬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 앞에 용서해줘요. 제발, 용서? 내가 뭘 용서해? 38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우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나, 뭐가 부족했어? 뭘 잘못했길래? 아니에요. 여보 잘못 없어요. 그럼 왜 다른 남자한테 갔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미안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제가 나쁜 년이에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 꿇고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둘 다 울고만 있었어요. 여보, 나 그 사람 만나지 않을게요. 끊을게요. 제발 용서해줘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진심이야? 진심이에요. 끊을게요. 다시는 안 만날게요. 남편이 한참을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나가 있어. 생각 좀 해야겠어. 여보, 부탁이야. 나가 있어줘. 그날 밤 딸네 집에서 잤습니다. 딸이 왜 갑자기 왔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만나자. 카페에서 만났어요. 민호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알았나 봅니다. 무슨 일이야? 들켰어. 남편이 알게 됐어.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만해야 해. 정이야. 미안해. 나 남편을 떠날 수 없어. 민호가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지. 아니야. 내 잘못이야. 정이야. 응? 후회 안 해. 너랑 함께한 시간 하나도 후회 안 해.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후회 안 해. 마지막 포옹이었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안고 있었어요. 행복해, 정이야. 너도 행복해.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났다가 영영 헤어지는 것.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왔어? 응. 조심스럽게 다가가 남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끊었어? 응, 끊었어. 다시는 안 볼 거야.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랑했어?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응, 사랑했어. 근데 당신을 더 사랑해. 38년이 더 소중해. 진심이었습니다. 남편이 눈물을 닦았어요. 나 이혼은 안 할 거야. 여보, 아이들 생각도 있고. 근데 정이야. 응? 시간이 필요해. 다시 믿을 수 있는 시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 평생 기다릴게. 그날 밤 남편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너를 여자로 봐주지 못했나 봐. 아니야. 당신 잘못 없어. 아니야. 내 잘못도 있어.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해, 여보. 나도 남편의 품에 안겼습니다. 민호의 품과는 달랐어요. 익숙하고 편안하고 따뜻했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진짜 사랑. 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세월이 만든 사랑. 3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천천히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끔 민호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연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선택이라는 것을, 매일 선택하는 것, 남편을, 이 가정을, 이 일상을. 후회는 없습니다. 그 시간들도 제 인생의 일부니까요. 하지만 이 죄책감은 평생 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제가 치러야 할 대가겠죠. 3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천천히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쉽지 않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 남편이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아줬어요. 사랑해.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 사람은 다시 저를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민호 생각? 솔직히 가끔 납니다. 하지만 연락하지 않아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니까요. 깨달았습니다. 사랑에는 2종류가 있다는 것을, 타오르는 불꽃 같은 사랑과 온기를 주는 난로 같은 사랑. 민호는 불꽃이었어요. 뜨겁지만 금방 재가 됩니다. 남편은 난로예요. 38년 동안 저를 따뜻하게 해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를 잃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작은 설렘에 흔들렸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잘못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도 사람이라는 것,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사랑받고 싶다는 것,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저를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용서할 수 없으신가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솔직한 생각이 궁금해요. 다음에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요.